코스닥 3,000포인트 관련된 부분들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일단 수급이 일단 배분이 되고 있다. 2차전지 쪽을 어떻게 봐야 될 거죠?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이죠. 네. 낙관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역시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겠죠.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도 살아날 수 있고 올해 연간으로 본다면 또다시 저점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이 코스닥이 강하게 오르면서 2차전지 바이오, 뭐 소부장 이런 쪽이 코스닥의 중심이잖아요. 이제 2차전지 얘기를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이랑 하고 있습니다. 여러 뭐 정한 꼭 글로벌 모멘텀이 아닌 ESS 리튬 가격 상승 이런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2차전지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물론 예전부터 사실 물렸던 네. 분들은 네.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만큼까지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정말 가지고 끝까지 가보자는 분이 있을 거고 대부분 분들은 좀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렇죠. 네네. 단가를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도 그러면 어쨌든 트레이딩 구간으로 보면서 일정 부분의 상승을 놓고 트레이딩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적으로 지금 로봇 테마군이 붙어버리니까 네. 사실 멀티플 플레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투자가 좀 어렵다. 예를 들어 아까 로봇의 현대차 그룹을 이야기했지만 뭐 현대차야 워낙 절대적으로 쌌기 때문에 그러하지만 그 외에 로봇 테마군이 역시 오늘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오늘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상한가 맞아요. 올랐습니다. 예. 그게 사실 뭐 밸류션이 안 나오잖아요. 그에 대한 시가총액에 대해서 이익 구조를 따져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은 더 수급적인 요소에 좀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을 어떻게 봐야 될 거죠? 그러면 전고체를 잘하는 쪽, 결국은 휴머노이드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역시 전고체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겠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밸류체인을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대형주 가운데서는 뭐 에코프로 그룹이 그래도 좀 더 낙관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현재 밸류보다는 어떤 수급적인 요소에서 좀 더 영향을 받고 있는다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가 5,000포인트 코스피 시장에서 일단은 달성을 했고 다음 달성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가 이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코스닥 3,000포인트 관련된 부분들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나타나는 어떤 약간의 포모 현상들이 이 금융기관 어떤 기관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쪽을 지난주 금요일 날 1조 원 넘게 샀고 오늘도 오전에 기관만 1조 2천억을 코스닥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쪽의 시가총액 상위 중심으로 지금 수급들이 이제 대거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코스닥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쪽은 제약바이오 쪽이 40%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한 19% 정도가 반도체 소부장, 세 번째가 2차 전지가 한 12에서 13% 정도 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가총액 상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결국 알테오젠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되니까 이 수급이 상대적으로 좀 덜 몰릴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역시 시가총액 상위가 에코프로 그룹이죠. 네. 그러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2차 전지주가 오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한 2, 3%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10% 중반 이상의 급등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어떤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일단 수급이 일단 배분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약간 뭐 밸류 플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보다는 상위 중심으로 일단은 자본이 배분되고 있는 거죠, 수급이.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이 지금 먼저 튀어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공매도나 이런 여러 가지 밀려있던 물건들도 쇼커버가 또 나오면서 상위로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적인 이슈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삼성 SDI나 종고체를 잘하는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결국 코스닥 수급이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총 상위 중심으로 배분이 되는 측면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절대적인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LNF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뭐 2차 전지 가운데서는 그래도 조금 편안한 어떤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전고체 쪽으로 좀 더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일부 중소형주 가운데 전고체 관련된 밸류체인으로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지금은 수익률 면에서 좀 낫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네. 내러티브가 붙었기 때문에 밸류 플레이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지금은 오히려 지금 어차피 로봇은 2, 3년 뒤 그 뒤에 2030년 뒤를 땡겨서 내러티브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은 밸류가 비싸다 싸다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서 오히려 2차 전지 쪽은 전고체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2차 전지 최근의 경향들을 보게 되면 전고체 쪽으로 일단 좀 관심 갖고 그죠? 그럼 네. 삼성 SDI가 셀은 대표적이고 네.
그다음에 소재 업체 중에는 와 레이크 머티리얼스도 상한가에 지금 네, 그런 것들입니다. 예. 한농화성, 이수스 베스트 케미칼이나 다 강하고. 전고체 다 네, 밸류체인 중소형주거든요. 근데 전고체 관련주들이 이렇게 과거에 보면 지속적으로 추세를 단기적으로 올려가지 못하고 급등했다가 또 쑥 빠지고 네. 좀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그죠? 뭐 그게 결국은 이제 숫자가 안 받쳐주니까 그런 건데 네. 사실 지금도 보면 1월 지금 이제 거의 하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2월 넘어가게 되면 2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중소형주 실적 발표 시즌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전까지는 그렇죠. 기대감을 일단 올려놓고 숫자가 확인될 때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주들이 슬슬 이번 주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중소형주 실적 발표 시즌이 아직은 좀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현재 방송을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재 월요일까지 이제 이틀 정도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이제 초기로 들어오기 시작한 날이거든요. 그 정도라면 조금 더 끌고 갈 수는 있겠다. 어차피 처음 시작부터 지금 이걸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들어온 수급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죠?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좀 더 끌고 갈 수 있고 이제 실적 발표 숫자가 나올 때는 아무래도 만약에 그 전에 뭐 좀 테마군들이 올라갔다면 조금 뭐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그러나 아마 1분기에 4분기 숫자를 보여주는 1분기 정도가 아무래도 올해 연간으로 본다면 또다시 저점일 수도 있거든요. 실적 저점일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로 감안하셔서 결국은 뭐 자율주행이라는 이런 것들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시작되면 또 2차 전지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도 살아날 수 있고 또 유럽이라든지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 전기차 관련된 여러 가지 보조금 폐지했던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게 조금 불법이라고 또 판결이 최근에 났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또 완화되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번 1, 2월 달에 실적 발표가 좀 안 좋게 나올 때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살 수 있는 또 기회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기억하시면서 매매를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보면 그 앞전의 키워드는 얼마 전에는 이제 ESS하고 LFP가 키워드가 됐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다가 지금은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전고체 모멘텀, 전고체 얘기를 하셨고 여타 종목들은 뭐 밸류나 내용을 따질 게 아니라 일단은 기관 수급 때문에 수급으로 시총 상위 종목으로 그럼요. 그죠? 네네. 코스닥에서 네네네. 들어온다. 그러면 제일 큰 게 에코프로 BM이고 그죠? 그다음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고 예. 그죠? 지금- 어표스코 퓨처엠이 시총이 에코프로 BM보다 더 많아졌는데 20조인데요. 네, 막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으로서 본다면 지금 보니까 에코프로가 17%, 에코프로 BM이 14.6% 그죠? 네. 근데 나머지들은 뭐 글쎄요,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오르거든요. 그렇죠. LNF 네. 3.3, 포스코 퓨처엠이 네. 5%대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중심으로 코스닥 수급들이 일단은 그 시총 순서대로 나래비 세워놓고 어떤 그 펀드 그렇죠.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네, 좀 네. 채워놓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주로 뭐 코스닥 쪽을 외국인들이 안 사는 건 아니지만 기관과 그래도 개인이 더 관심이 많다고 보면 네. 개인들은 이렇게 순서대로 막 살 수 있는 자금 여력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내용 따지고 밸류 따지고 이러는 건데 기관들이 사게 되면 일단 채워놓는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재밌는 게 그 코스닥 레버리지 ETF 그 교육 관련된 플랫폼이 마비됐다 그러잖아요. 네. ETF를 사고 싶은데 교육을 받아야지 살 수 있거든요. 그 오늘 그게 플랫폼이 먹통이 됐대요. 너무 많이 접속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 금융투자원인가 이렇게 교육 교육 인증을 받아놔야 그걸 살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거래소도 잘 보면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방원 갈 때나 반도체 관련주가 갈 때나 그다음에 우리 로봇에서 이제 그 자동차 관련 부품이라는 갈 때도 보면 ETF에 들어가 있는 포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ETF에 돈이 계속 몰리죠. 왜냐하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뭐 우주항공이나 이런 것들 방산이라든지 최근에 반도체 로봇 관련된 ETF가 형성됐을 때 수익이 좋으니까 거기로 또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ETF가 설정됐을 때 포트가 정해질 텐데 그게 똑같이 다음 자금들이 첫 번째 ETF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또 복제해서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기관 매니저를 좀 만나보니까 ETF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러다 맞아요. 보니 예. 가는 종목이 계속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소형주나 아주 시가총액이 작거나 그 포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종목들이 소외되고 맞아요. 아주 저평가돼 있고 바닥권에 있어도 수급이 아예 그냥 뭐 쳐다보지 못하고 결국은 시가총액이 크고
그다음에 포트 비중이 크고 이 ETF 영향 때문에 네. 기존에 ETF 쪽에 많이 중복으로 ETF 쪽에 포트로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주가들이 더 땡겨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개인들이 요즘에는 워낙 이렇게 스마트해지셔가지고 종목 플레이도 잘 하시지만 이제 ETF 플레이도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ETF 자금이 커지는 것도 일부 뭐 운용사들이 ETF 상품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또 뭐 연금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지금 뭐 퇴직금 이런 것들도 다 ETF 관련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네. ETF로 자금이 들어오고 또 지금 저희가 개인 고객 예탁금이 거의 이제 95조 원 5조, 이상, 맞아요. 100조 원 네.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자금들이 결국은 종목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들 그러니까 난 종목이 너무 어려워 그냥 ETF로 갈래 이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진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결국은 이 ETF의 포트를 결국은 복제해 가면서 가는 것들이 시총이 크고 대형주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대표주들이 결국 더 가게 되는 그래서 내가 개별적으로 싼 중소형주를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ETF를 통해서 가든가 아니면 대형주 중심으로 좀 더 포트를 구축하는 게 지금 수익률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뭐 수급 논리로 수급을 부르고 예, 그 중심에 이제 ETF가 있어요. 그 얘기까지 2차 전지 투자 전략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